자, 2022년 11월 제목이 황동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랬어. 자, 황동규 시인도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요 사람도 좀 잘 나와. 니들이 낯선 작가일 수도 있겠지만 꽤나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이거든. 자, 그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 누구 아들인가는 안 나오니까 중요하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지. 자, 하나씩 볼게. 자, 3번부터 한번 보자고.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먼저 좀 봐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시인은 관념적 주제 한번 괄호 쳐볼까?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된다? 관념적 주제. 요거부터 물어보자. 관념적이라는 건 결국은 관념의 반대말이 뭘까? 관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상적인 거야. 그치? 추상의 반대말은 뭐지? 구체. 그러니까 구체와 추상을 나누는 기준은 뭐에 의해서?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 의해서 하나라도 구분이 된다라면 구체가 되는 거고 그 5가지 감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추상 관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구체야 추상이야? 그렇지. 추상적이라서 관념적인 거라 그러는 거거든.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자, 이것을 자연현상의 속성을 활용해서 요거지. 형상화한다.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뭐에 빗댔다는 얘기야? 결국은 자연물을 통해서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가에서는 유한한 존재 박스치고 진인 부재의 의미 밑줄 치고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간, 요 공존 동그라미 칠까? 순환적 공존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감각적으로 별표 드러냈대.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감각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쳐볼까? 저 보기만 본대라면? 저게 뭘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걸까? 관념적이라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삶의 의미를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자, 밑줄 칠게.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과 자연과의 교감 동그라미 깨달은 일상적인 경험을 세세하게 표현했대. 자,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공통적으로 전부 다가 뭘 얘기하는 거니? 자연물에다가 뭘 했다는 얘기야, 일단은. 그럼 자연물은 우리가 이게 없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냥 자연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 전부 다 뭘로 치환시켜야 돼?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 모든 걸 다 치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자, 김춘수의 부재. 김춘수도 동그라미 별표 치자. 이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김춘수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니들에게 김춘수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뭘까? 꽃. 어? 뭐라고? 아, 이게 잘 알려졌다고? 미친 거지. 저 정도면. 꽃이 제일 잘 알지. 관념적인 시인 꽃. 뭘 읽어줘. 뭐 있어야 알지. 꽃 알지?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꽃이 지나지 않았다 했던 거. 거기 김춘수의 꽃이야. 자, 한 번씩 보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자, 봐봐. 어쩌다가 바람이라도 흔들면 동그라미 쳐봐. 흔든다라는 건 결국은 가정이야, 일단은. 어쩌다가 또 가정이잖아.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다라면 가정이야.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바로 치자.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울었대. 자, 요거 잘 봐야 돼. 울타리가 울었지. 소리로 울었지. 왜 울었을까? 부재 상황 때문이야. 왜 우리 이거 부재로 봐야 돼? 보기에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보기에 부재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소리로 운 이유가 뭘까? 이거야. 왜? 라고 물어보면 뭔가의 부재 상황 때문이야. 그런데 아직은 이 부재가 뭔지는 알 수는 없어. 요거만 읽어서는. 보기를 따라가면 무엇인가 부재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자, 맨드라미, 나팔꽃, 복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져버렸다. 자, 져버렸다까지도 미쳐봐봐. 이것도 다른 말로 고치면 뭘까? 피다가 졌으니까 이것도 부재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없어졌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보기의 것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보기에서 하나 우리 뭘 찾았었지? 뭐에 의해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과 무엇? 삶과 죽음이잖아. 지금 피고 지었잖아.
삶과 죽음이지. 순환론적인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순환론이라는 단어로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보기에 의하면 순환적 뭐가 되는 거야? 공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적을 찾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차피 살고 죽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럼 보기에 있는 단어 또 갖다 붙여봐봐. 무슨 존재? 유한한. 그렇지. 이게 바로 유한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보면 차가운 한겨울 괄호 쳐볼까? 차가운 한겨울 괄호 쳐놓고 조금 이따가 이건 설명할게. 외롭게 햇살은 햇살 또 동그라미 여고에는.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차가운 한겨울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 순환론적 공존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순환적 공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차가운 겨울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무슨 이미지가 되는 거야? 죽음의 이미지. 그러면 얘는 죽음의 이미지. 그러면 햇살은 뭐가 되는 거야? 삶의 이미지가 된다라면 저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순환이야, 순환. 순환적 공존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자연물이 바로 순환적 공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청석 섬돌 위에서 낮잠을 졸다 갔다. 자, 졸다 갔어. 요것도 미쳐봐. 계속적으로 운 거, 져버린 거, 졸다 갔지, 지금. 이거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 부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다 부재 상황을 예지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 또 미리 할까? 살다 죽은 것, 이 세모들은 모두 미리 얘기해서 여기 밑에다가 적어볼까? 이 세모는 모두 뭘 상징한다? 부재적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좋은 게 하나 나오잖아. A, E, 기억, 미음 이렇게 놓고 다음 중에서 이질적인 것 하나 미주치면 정확하게 부재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부재니까. 근데 부재가 4개가 나왔어. 지금 정확하게.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를 밑줄 쳐주면 하나의 문제가 형성되겠지. 자, 다시 한번 볼까? 할 일 없이 세월은, 이것도 가르쳐볼까? 세월은 흘러가고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까지 괄호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괄호는 뭐가 되는 거지? 어떤 거지? 자연도 그렇듯이 인간도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인간도 무엇하다는 얘기야? 유한한 존재의 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유한하다는 거 계속 반복했잖아. 됐어? 그러면 결국은 살다 죽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이것도 결국은 살다 죽었으니까 삶과 죽음, 자연물이 피고 지는 것처럼 인간도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얘는 단순하게 오지선다에서 낼 수 있어.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보기에 이건 자연과 연결시키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연 속에서는 봐라. 인간은 이건데 자연은 인간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어.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 맨드라미 잡아봐. 분명히 나팔꽃 그 다음에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지. 봉숭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야? 지금 피고 지는 거지. 이것도 피고 졌단 말이야.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햇살. 또 한겨울. 한겨울은 뭐 하는 거? 지는 거, 죽음. 햇살은 피는 거,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피고 지듯이 한겨울도 지는 거라면 또는 햇살은 뭐가 되는 거야? 피는 거. 순환론적인 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지. 뭐가? 아니야, 울타리는 특별하게 뭐가 없어. 그냥 울타리는 울었다라는 얘기지. 부재 대상인 거지. 잘 봐. 그러면 여기 잘 봐봐. 맨드라미, 나팔꽃, 복숭아, 한겨울, 햇살 이렇게 5개를 준다라면 이질적인 게 뭘까? 이질적인 것 요렇게 엮긴 되게 어렵다는 얘기야. 얘는 2가지 성격을 가져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막 억지로 니들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시 한번 볼까? 나시. 여기는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부재라는 게 뭔가 다 찾았거든 우리가. 자, 이번에는 나시. 자, 우리 나시에서 먼저 좀 정리해 볼까? 보기 잘 봐봐봐. 우리 보기 거를 먼저 한번 기억해 보자고. 거기 책 한번 보기 볼까?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이 있다 그랬어. 그렇지? 자, 우리 두 가지를 핵심을 찾아놓고 여기 한번 맞춰보자고. 껴넣어보자고.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돼? 거기에서는 핵심이 교감하며 깨달은 일상적 경험이라는 거지. 교감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거 중요한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교감하고 깨달아야 돼. 뭐를 통해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맞춰서 해석했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 일단은. 왜? 모의고사는 그냥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들을 문제화시켜줘야 되잖아. 자, 그럼 한번 볼게 하나씩. 다 왔다. 하늘이 자잔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가로 쳐볼까?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허투루루루루. 요거 밑쳐봐봐. 자,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허투루루루. 요게 뭘까? 저걸 미리 써놨는데 여기 이게 해당하는 게 뭘까? 가을이지. 그렇지. 소멸. 이거는 첫 번째 자연물이 무엇하는 거?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면 소멸하는 자연물이잖아. 이거를 뭘로 해야 돼? 생의 감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대놓고 써줬잖아. 요거까지 니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자연물이 소멸이 아니라 확장해서 생의 감각 요까지도 체크해 줘야 되는 거지.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 요렇게 정리해야 돼. 됐지? 자, 다시.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을 멈추고 같이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뭐 그다음 내용은 없어. 다음 얇은 소리 가운 입던 꽃들 사라지고 다시 괄호쳐 봐봐. 어디까지? 이렇게 괄호쳐 봐봐. 땅과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미줄 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까지 괄호쳐봐. 요건 또 뭘로 하는 걸까? 얇은 소리 가운 입던 꽃들이 뭐가 됐어? 사라졌잖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자기가 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 1번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낼 수 있는 범위야. 물론 여기서 이게 허접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다 아주 치사하게 문제 내는 것들은 변형된 문제에서 다시 보자고.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만 보자는 얘기지 지금. 다시.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엷어진다. 아직 햇살이 닿아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자, 여기 미음도 한번 가르쳐볼까? 뭐라고? 여기까지 한번 가르쳐보자. 아직 햇살이 다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인사하듯 똑똑해졌다까지 한번 가르쳐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익었다. 아니 맞아. 자, 이거 일상적 경험한 거야 안 한 거야? 열매가 붉어졌지. 분명히 익은 거 알겠어.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이것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하나하나 눈인사지 똑똑해졌지. 아,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네. 더 똑똑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사라지니까 열매가 익은 뒤에 뭐가 되는 과정이야? 떨어졌잖아.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저게 소멸의 이미지야. 됐어? 자, 근데 봐봐. 요거 박스 돌려봐봐. 더 똑똑해진다면 뭐가 된다고 본 거야? 사라진다면 추측 가정했지 지금. 이거 누구 생각이야? 내가 생각해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뭐가? 소멸의 이미지를 확인했어.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까지 확인했어.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여기서 얻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깨달음이 드디어 나온 거야. 깨달음. 어떤 깨달음? 이게 중요한 거지.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무한한 거는 존재하지 않고 언젠간 모두 다가 뭐 될 수밖에 없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보기 조건에서만 맞춰서 해석해야 되고. 왜냐면 모의고사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건 이런 논리야, 이건 이런 내용이야, 이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이 참고서도 만든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 범위에서만 합시다 하는 것들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외에 얘기하는 건 해석은 가능하나 시험 문제 내면 뭐가 생겨? 논리적 오류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다 가능해버리니까. 그래서 보기에 주어진 걸 최대로 다 찾아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 했단 얘기도 더 들어가야 돼? 지금 한 단어가 안 나왔어? 교감했단 얘기야. 자연물과 내가 교감했단 말도 들어가줘야 되지. 교감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 뭐를 통해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감이 있으면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교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더 갈게.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갈라지며 자,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췄던 가지와 등치를 내놓는다 그랬어. 자, 이 말도 그럼 무슨 말일까? 이 말도 뭐라고 했잖아.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를 나타내 속에 감췄던 가지와 둥치를 내놓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야? 잎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소멸이야.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소멸을 알아냈다는 얘기야. 그렇게 화려했던 것도 결국은 앙상해진다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 지금. 됐지? 자, 밑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사실 시험 낸다라면 여기서 교감과 깨달음은 여기서 먼저 나와야 돼. 자, 여기 밑줄. 근육을 저린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별표 쳐야 되지. 자, 이 말이 뭘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개를 봐봐봐. 이 두 개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라면 여기서 내주는 게 제일 깔끔해. 왜일까? 자, 자연과 우리의 삶이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물론 여기도 가능하지만 여기가 더 확실해. 왜냐면 처음에 봐봐. 나무 열매가 뭐가 됐어? 나무에 뭐가 많았어? 처음에는 뭐가 많았어? 열매라든가 잎이 뭐가 됐었니? 많았었지. 바로 위에는. 많았었는데 또는 위에 것까지 더하면은 뭐가 됐어? 붉어지기도 했었지. 다 한다라면. 그런데 뭐가 된 거야? 나중에는 결국은 이 나무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됐어? 앙상해졌잖아. 궁극적으로는 앙상해진 거잖아. 이게 소멸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인간 봐봐. 인간도 이 삶이라는 건 인생도 이거잖아. 뭐만 이때 근육을 저린 바싹 말려버린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추론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여기는 분명히 긍정적이었던 게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풍족한 거지 분명히. 화려했던 거지. 인생도 그렇게 생각해봐야 돼. 그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이거 추론이야. 뭔 말이 나올지는 몰라. 하여튼 풍족했다 가능해. 화려했다 가능해. 왜? 붉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까지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만족한 삶을 살았다. 화려도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바싹 말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바뀌어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런데 정확한 단어가 하나 나와. 뒤에 보면 뭐가?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뭐도 있어? 가슴 하나도 있으니까 이 힘든 삶은 파인 가슴이야. 가슴이 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리다 그러잖아. 뭔지 사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성적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봐봐. 성적 옛날에 내 초등학교 때 잘했어. 지금은 바싹 마른 성적이야. 맞지 않아? 예전에는 내가 남자들이 많았어. 지금은 씨가 말랐어. 예전에 용돈 받을 때는 내 주머니가 두둑했어. 지금은 그지야. 들러붙어서 나 못 사 먹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잘 봐라. 자,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이거 별표 쳐야 돼. 이거지. 그럼 봐봐. 이런 것도 어떻단 얘기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야. 이런 삶도 있었다니 얘기했잖아. 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를 보면서? 자연물을 보면서 교감하기 시작한 거야. 아, 언젠가는 다시 뭐가 될 거니까. 나의 이게 무한한 게 아니야. 좋은 것도 무한한 게 아니지만 안 좋은 것도 무한한 게 아니야. 유한하기 때문에 좋으면 나빠지고 나빠지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저게 중요해. 됐어? 자, 그래서 다 나았소이다. 그가 속삭인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자, 미주치까 요것도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이건 뭐 하는 걸까? 상처를 무엇하는 걸까? 어루만지는 거. 치유한다도 괜찮고 어루만지는 거. 치유도 괜찮고. 왜냐면 쥐가 괜찮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역적없이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잖아. 됐지? 자, 요게 지금 삶을 살아간다는 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이지만 원래는 어떻게 보이지만 내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 지금 내가 사는 건 괜찮아 이렇게 가자는 얘기지. 됐어? 뭐 요 정도면은 보기 조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봤다?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자. 다 적었어? 자, 문제 1번부터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 자, 먼저 우리 뭐부터 보면 되지? 가를 보든 나를 보든 하나만 먼저 보자고. 일단은 항상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다 보자고. 자, 먼저 가만 가지고 보자.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맞아 틀려? 과거와 현재를 대비?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과거에는 이게 없지. 그럼 얘는 끝났어. 일단 1번은 절대 안 되는 거고 나는 일단 넘겨두자고. 일단 나는 모른다 치고 3번 가와 나는 모두니까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 미쳐봐. 모두니까 말줄임표로 끝내는 시행을 사용한 게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말줄임표로 끝내는 건. 가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디에는 있어? 나에는 보이잖아. 저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만 맞는 거야. 그래서 저것도 안 돼. 가와 나는 모두야. 자연물의 인격 부여했다? 이거는 봐야 되지. 가에 자연물의 인격 부여했니? 찾아. 이게 다 시험 문제가 된단 말이야. 선지를 다 분석해주는 이유는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로 바뀌기 위해서 바꾸면 되는 거야. 가에는 인격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내면 돼? 어디에 있어? 햇살 외롭게 졸다 갔다 그랬지 분명히. 그러면 선생님들이 바꿀 때는 이거잖아. 예를 들면 4번에 바꾸는 건 이거밖에 없어. 햇살 외롭게 졸다 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잖아. 모의고사에서도. 맞아 안 맞아? 자연물에 뭘 부여해서 생명을 부여해서 의인법을 쓸 수도 있고 뭘 쓸지 모르지만 이것만 바꿔주는 거야 그냥. 그냥 이것만 바꿔주면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하고 큰 범주에서 오류 없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들이.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일단은 얘는 뭐 해놓고 킵을 해도 가는 명령적 어조가 있나 봐야 되지. 명령적 어조 있니? 없어. 그러면 이제 나와볼까?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했나 보자. 나에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아니야 지금. 오히려 잘 봐라. 나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뭐가 부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강조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반복이라기보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선 하강적 이미지가 더 두드러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강적 이미지여도 우리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다. 그게 주제잖아. 상승의 이미지면 괜찮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하강적 이미지가 부각돼야만이 앙상해지는 거, 잎이 다 떨어지는 거. 그래야만이 이래도 우리 인생도 이런데 괜찮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4번. 그럼 4번에 자연물의 인격 부여했나 볼까? 4에는 뭐 마른 나무 가지가 기침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분명히. 가지가 기침했단 말이야 사람처럼.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 5번도 봐봐. 4번
요것도 밑줄 쳐야 돼. 영탄적 어조 정서 전달하고 있나 봐봐. 가는 아니야. 명령적 어조가 없어. 나이는 영탄적 어조 있니? 있지.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이거야. 체크해야 돼. 자신의 감정 직접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바꾸는 게 그거잖아. 자신의 감정을,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맞잖아.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이거야. 체크됐지? 정답은 4번. 2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씩 보자. 기억부터 봅시다. 어쩌다 그랬어. 기억은 규칙적이지 않고 우연한 어떤 시간의 현상. 맞아 틀려? 어쩌다니까 진짜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불규칙적인 거잖아. 생뚱맞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고 우연한 어떤 시간. 맞아. 니은 외롭게 라는 거네. 대상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홀로인 상태 문제 없고. 디귿은 걸음 멈추고 같이니까 대상의 행위가 혼자의 행동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 뭐 이거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네. 4번이네. 리을 뭔데? 낙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는 대상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이리저리가 뭐니? 원래 이리저리의 사진적 의미가 뭘까? 이리저리와 유사한 말이 뭘까? 이쪽 저쪽 사방팔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정한 방향이 없이 흔들리는 걸 이리저리야. 보통 니네 친구할 때 뭐 이리저리 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러잖아. 그게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틀렸지?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야. 정답 4번이고. 미음은 아직은 대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끝나지 않은 거 문제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는 우리 아까 다 봤어 분명히. 자, 다시 한번 봐봐. 이 시에서 만약에 이 시가 나온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 이거? 유한한 존재가 뭐가? 지닌 삶의 의미를 삶과 죽음의 요거야. 순환적 공존 이런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거 요거 중요하지. 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지? 생의 감각과 자연과의 교감 중요하고 깨달음 중요한 거. 아까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저 단어와 연결된 건 모두 우리가 찾았던 거고. 자, 하나씩 보자. 1번부터. 가에서 사람들이 꿈결같이 살다 죽는 모습이지. 꿈결같이 살다 죽는 모습이니까 여기 뭐 유한함 맞아 틀려. 맞지 분명히.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그 범주가 있냐부터 찾는 거였잖아 항상. 2번은 어디 뭘 찾을까? 2번에서는 먼저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있지. 3번은 뭐가 있어? 자연과 교감하며 얻은 깨달음 이것도 있어. 4번은 어디 있어? 자연현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 이것도 있네. 5번은 또 뭐가 있니? 생의 감각이 소멸 다 있어.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이 잘 됐냐를 물어보는데 야 우리 모의고사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없어서 바로 정답인 경우들이 가끔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먼저 이걸 먼저 찾는 게 우선적인 거지. 전혀 범위가 없는 것들이 간간히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그럼 그건 되게 감사한 거지. 3점짜리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2번 보자. 2번. 가에서 바람이 흔들면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우는 모습은 정서적 반응 맞지 분명히. 내가 정서를 갖고 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것도 문제 없고. 3번. 나에서 눈인사하듯 똑똑해진 피락한 열매가 더 똑똑해지면 사라질 것 소멸이었지 분명히. 소멸이었지. 봐봐. 우리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교감하며 깨달은 거 있어 없어? 있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거고 언젠간 떨어질 거라는 거. 다 우리 여기서 앞에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했던 부분이지 지금. 한 번 더 나온 거고. 4번. 가에서 햇살 낮잠을 졸다 사라지는 모습과 사라졌어. 부재네 나에서 바싹 말라버린 나무들의 상태를 괜찮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된 거야? 자연의 속성을 활용해서 관념적 주제를 나타냈다. 맞아 틀려? 맞아. 이것도 문제 없지 분명히. 그런데 5번이 정답이긴 해. 근데 문제는 5번도 살짝 별표 쳐볼까? 그냥 답이니까 답이 아니라 저 틀린 거 잘 찾아보자. 자, 가에서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 져버리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까지는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 맞아. 문제가 없어.
나에서 마른 기침 소리를 내던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치를 내놓는 모습에서 생의 감격이 소멸한다? 이거 뭐가 틀렸다는 얘기가 다 맞는 거 아닌가? 소멸하는 건 맞지만 자, 봐봐. 우리 잘 보면 소멸하는 자연물이 있지. 맞아, 안 맞아? 그것들이 뭐 했니? 이게 소리를 낸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하던가? 이거를 감각적으로 무엇했어? 표현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뭐가 된 다음에 소멸이 되는 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지금. 소멸을 소멸 뒤에 생에 감각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런데 얘는 뭐라고 됐나 봐봐. 그래서 얘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가 바뀌었을까? 순서를 바꿔놓은 거지. 되게 치사할 정도로. 얘는 뭐라고 돼 있니? 모습에서 생의 감각이 소멸하는 게 아니야. 소멸한 다음에 생의 감각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또 내줄 수도 있어. 말이 어려워서. 이해됐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얘의 무엇이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요거를 못 찾는 거지.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저 답은 맞았어요. 왜냐면요, 1, 2, 3, 4번이 아닌 거 확실해요. 근데 5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우리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는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요거까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현대시까지 하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고전하고